자, 이번에는 이제 생물 단원인 광합성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합성, 뭔가를 합성, 만들어낸다라는 소리인데, 보면은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식물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녹색 식물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합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양분을 만드는데 이렇게 합성한 포도당은 유기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뭘 발생시킵니까? 바로 산소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에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 광합성은 식물 세포에 있는 조직 중에서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광합성이니까 빛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엽록체 안에 보면은 엽록소라고 하는 초록색 색소가 있게 돼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태양빛, 그죠? 태양빛 중에서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특정 색깔을 반사하는 경우에만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분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광선을 반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빨간색 분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광선을 반사를 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건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색소를 갖고 있는 엽록소에서 초록색을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초록빛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식물이 초록빛이다라고,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는 초록색 빛은 거의 광합성에 이용을 못 하겠죠. 대부분 다 반사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식물은 보통 붉은색의 적색광하고 청색광을 주로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광합성은 반드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엽록소에서 흡수를 해요. 엽록체랑 엽록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인 엽록소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물은요, 뿌리에서 흡수가 돼요. 뿌리에 있는 뿌리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흡수를 해서 물관, 그러니까 식물 안에는 보면은 여기 관다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다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관다발에는 물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체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물관에서는 말 그대로 물과 무기 양분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관은 이 합성된 포도당이 이동을 하는 통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물관은요, 아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체관으로 양분의 이동은 입에서 생성된 양분이 뿌리나 이 식물 몸의 각 곳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둘의 이동 방향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도당은요, 화학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탄소 6개에 수소 12개에 산소 6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의 일종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왜 탄수화물이냐면은 탄소의 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하고 결합한 화물을 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탄소 6개에 물이 6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탄소의 수화물이라서 탄수화물이고,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탄수화물이 바로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데, 그 포도당이 탄소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 탄소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바로
이산화탄소로부터 오게 되는 거고요. 이 이산화탄소는 입의 기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식물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체가 출입해야 되잖아요. 우리 콧구멍이나 입구멍으로 기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기공이에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양분, 산물이 바로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은요,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맛도 달아요. 근데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이라고 하는 다당류에 해당하는 우리가 먹는 쌀이나 빵이나 밀떡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 안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바로 O2죠.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 같은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해요.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그래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산소도 스스로 만들어내요. 사람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호흡에 사용을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든 산소를 호흡에 일부 사용을 하고 다시 일부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해서 다른 동물들의 호흡에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발생하는 산소로 광합성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광합성이 활발한지를 확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산소는 이 기체가 연소에 관한 성질, 뭐 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연소에 관한 성질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아예 불이 붙어서 스스로 탈 수 있는 가연성 기체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안 타는 불연성 기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연성 기체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타면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한번 탔기 때문에 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연성이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물질이 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소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불이 붙은 물질이 더 활활 잘 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그림 잘 나오죠? 그래서 물은 밑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위로 올라와서 입까지 가고,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어디로요? 엽록체로 이동을 하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에서 빛에너지를 받고, 이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산소는 다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포도당은 처음에 만들었다가 녹말의 형태로 바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나를 확인하는 실험이 나와 있는데, 자, 숨을 불어넣었다. 여기서 숨이라는 거는 날숨에 해당이 되고요. 사람이 숨을 쉬고 난 날숨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BTB 용액은요, 일종의 액성을 판별을 하는 액성 판별 지시약이고요. 액성 판별 지시약에 해당이 되고, 액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가지게 돼요. 뭐 산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약간 신맛이 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산성 물질에는 BTB가 닿게 되면은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은 황색,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하고, 중성에서는 녹색으로 변하고요. 염기성에서는 청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은 뭘로 변하냐면 H2CO3라고 하는, 느끼할 때 탄산, 탄산이라고 하는 걸로 변하게 돼요. 이게 이름이 탄산이에요.
앞에서 여러분들 이온 앙금 배우면서 탄산이온 배웠잖아요. 이 탄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탄산이니까 이름 자체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이 액성이에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간 물은 액성이 뭐가 돼요? 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CO2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고요?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고, CO2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되는 거다?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란색이었으니까 용액이 BTB 용액이 뭐였겠어요? 액성이 염기성이었는데 이산화탄소를 계속 불어넣어서 산성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시험관에 놓고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서 BTB 용액 색깔 변화를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정말은 안에서 이제 물풀 같은 건데 하나는 아무것도 안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검정말을 넣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검정말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준 거예요? 빛을 차단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차단했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빛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나밖에 없을 거고, 가에서는 아예 검정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고, 다는 광합성이 아예 여기는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데 얘는 빛이 없으니까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색깔 변화를 보면은 얘는 그냥 색깔의 변화가 가는 어떻게 돼요? 없죠. 그렇죠. 노란색으로 변했으니까.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 나에서는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처음에 산성이다가 녹색이다가 청색, 청색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즉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했기 때문에 바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염기성이 된 거고, 다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노란색이 약간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빛이 없으면 식물은 뭐만 하냐면 호흡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시형광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해가지고 CO2 양이 늘어나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옆에 잠깐 나왔죠?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를 확인해 주는 방법은, 산소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무슨 기체예요? 조연성, 연소를 하는데 도와주는 기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모아서 향의 불씨를 가져가면은 향의 불꽃이 꺼져가는 불꽃이 어떻게 다시 활활 잘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산소가 가지고 있는 조연성 성질의 기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모든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연소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꼭 나오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면 일단 세 가지가 나오죠.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는 온도. 요 세 가지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 양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런데 쭉 늘어나다가 무한정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빛의 색이 일정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광합성 양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건 아니고 광합성 속도가 최대가 된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이때 더 이상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최대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보면은 빛의 세기하고 그래프 모양이 똑같죠.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당연히 재료가 많으면 생성되는 포도당하고 산소의 양도 어떻게 될 거예요? 많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농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게 되는데, 왜 무한정 빨라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이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작용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물질대사다라고 불러줘요. 사람의 몸에서도 당연히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물질 대사에는 여러분들 뭐가 관여하냐면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다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효소는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빨리 일어나고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촉매라고 하는 거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촉매의 역할을 하는 효소의 양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도 많고 재료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어느 특정 농도나 세기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이상 달라붙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음식물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막 차려놓으면 처음에는 먹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엄청 빠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계속 빠르게 더 많이 먹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일정해지다가, 물론 사람은 더 느려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재료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소화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세포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과합성 양이나 또는 과합성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빛의 색이나 특정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해지는 상태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에 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온도가 높으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추우면 오그라들고 있고 잘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으면 과합성 양이 증가를 하다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떨어져요. 보통 이 최대 온도를 나타내는 게 30도에서 37도 정도 사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의 체온 범위 비슷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은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가지고 이때가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되고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요 지점이 대략 몇 도쯤 되냐면 온도가 40도씨쯤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까 이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를 하고 이 효소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데, 이 효소가 생명체 안에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2학기 때 다시 이제 소화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소화에서도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들은 40도 이상의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익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삶아서 계란이 익는 것처럼 익어버려요. 그러면 익어버리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버려서 변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성질이 변해버렸으니 원래 이 광합성에 참여하는 효소들이 성질이 변해버려서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광합성 속도가 일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요런 비슷한 그래프들이 생물에서 좀 많이 나와요, 과학에서. 그러면은 온도 때문에 뭔가 단백질의 성질이 변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개념 속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광합성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재료로 쓰는 거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그래서 포도당하고 뭘 만들어냅니까? 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거는 이것만 맞죠? XO, X, X예요. 자, 광합성에는 빛, 물,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약물은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이죠. 단당류인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용이 돼요. 일부 사용을 하고 일부 남은 건 어떻게 됩니까?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방출을 해줘요. 그 다음에 3번은 물은 뭐예요? 디귿이죠.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이동을 하고, 빛은 엽록소에서 흡수를 해주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문제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ABC에 놓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해서 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두었어요. 그러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험관은 당연히 B밖에는 없죠.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시험관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소리는 결국엔 CO2가 감소를 한 시험관을 찾아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광합성을 한 애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B죠.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 뭡니까? 예,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광합성에서 뭐가 필요하다?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놓은 애는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음 5번은 환경 요인에 따른 광합성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A와 B에 해당하는 환경 요인. 자, 광합성 양 빛의 세기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CO2의 농도죠. 그 다음에 B는 온도에 해당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특정 온도 약 40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뚝 이렇게 활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저거는 효소가 열에 익어버려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